유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유입 국가도 다양해져서 이번에는 이라크 입국자가 비상입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네, 한편 부산항에 들어온 원양 어선에서 러시아 선원 19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 달 새 부산항 러시아 선원 확진자만 39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난 1월 22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 가장 특별하게 봐야 될 상황은 해외 유입이 워낙에 많다는 점, 그 점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여름이 이제 곧 또 없어 지나갈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국내는 초기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국내 방역은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세계가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예. 사망만 60만 명 가까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반드시 국내에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또 최근에는 중동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이나 러시아 선박에 의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부산항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들어온 러시아 어선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하루 만에 러시아 선원 19명이 확진됐고 한 달 사이에 러시아 사람만 39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승선 검역을 우리가 강화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만 검역이 더 철저히 돼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지금 한 75만 명,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러시아 선박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선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증상의 어떤 유무를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예. 그쪽에서 승선을 하실 때, 러시아에서 승선을 하실 때 좀 정확한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승선을 하신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선박이 러시아 선박이 아닌데 선원들은 또 러시아인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러시아 같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승선을 한 선박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검역을 해야 된다고 이번에도 또 많은 확진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예. 이게 근데 원래 검역을 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 일종의 구멍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검역 방법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승선 검역으로 강화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뭐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국가 간에 조금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현지에서 이분들이 승선을 하실 때 사실은 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는지 유무도 중요하지만 PCR 검사를 해서 없는 경우에 승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선박이나 크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장시간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명이 확진이 되면 그때 다이아몬드 그런 프린세스 같은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진짜 수백 명이 감염이 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공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많은 선박이 들어오는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그쪽에 승선하기 전에 음성인 분들이 좀 가능하면 승선하게 해주는 좀 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해외 유입 상황 저희가 짚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 가장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이라크입니다. 중동 쪽에서 온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확진자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틀 사이에 지금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게 지금 뭐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여전히 고려한다면 중동 쪽 상황을 저희가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서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하루에 이라크도 한 3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염이 되실 거고 또 거주도 같이 하시고 계실 거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쪽은 열악하잖아요. 의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치료가 제때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국가 정부에서 일시에 이제 그 전세기를 동원해서
근로자들을 입국을 시키고 예. 치료를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들어오실 때 민항기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신 분 중에는 분명 일반 승객들이 네. 계실 거고 그분들도 이제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던 거고 오실 때 이미 50여 명 정도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확진자는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역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자가 격리 기간 중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남아있는 이라크의 근로자분들을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면은 좀 일시적으로 전세기를 동원해서 입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만약 이렇게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예. 최대한 빨리 저는 입국을 해서 치료를 하고 예.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늘어나는 해외 유입 사례만큼이나 국내 감염 사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머물고 있던 산모가 어제 늦은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생아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 여전히 지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0일 날 조리원에 들어오셨고 15일부터 발열이 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잠복기가 보통 평균 4일에서 5일 정도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이제 감염 경로를 찾으려면 3군데 정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병원이나 출산한 곳에서 감염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과정에 가족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출산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가족들도 전부 이제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 지금 산후조리원은 전부 검사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어린 예.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아이들이 걸렸다면은 사실은 조금 특히 1세 미만 영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모든 분을 다 검사를 하긴 그런데 네. 이 임산부들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 80%는 음성인데 예. 그중에 한 19%는 증상이 없이 양성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들 중에 증상이 있던 분은 1.9%, 없던 경우가 거의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모들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산모들 입장에서는 출산 전에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총 73명을 검사할 예정이고 기존에 이제 신생아 감염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얘기해 볼까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 그 브리핑에서 강조됐던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4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두 광진구에 있는 확진자와 접촉자들입니다. 근데 광진구의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11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해열제 복용해서 증상이 16일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결국에 제주에 있는 분이 다 옮아 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마스크, 해열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마스크는 이번에 이 사례를 보면 더욱더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여행을 이제 가신 거는 휴가철이니까 가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여행을 지속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만일에 열이 안 나더라도 여행지를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열이 나는 상황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해열제를 먹고 여행을 했다는 거는 조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착용을 어떤 공공 장소에서 쓰지 않을 때 벌금제를 지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처럼 여행지에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권고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려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분들이 그냥 뭐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한 명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가 이분에 의해서 또 모든 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